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활짝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운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먼저일까요? 운이 먼저일까요? 오늘 함께할 돈보다 운을 벌어라의 김승호 작가님은 운을 벌면 돈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니 돈보다는 운을 먼저 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운을 벌어야 원하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혹자는 말합니다. 근면한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필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면성이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근면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면성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나중에는 강조를 넘어서 과장이 되고 과장을 넘어 신앙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로지 근면해야 성공한다고요. 그렇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면성이란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면하게 사는 것 뿐이죠. 불만 없이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생의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 편한 생각이 아닐까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다 잘 될까요? 그렇게만 되면 세상에 경쟁도 없어질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근면성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근면성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서 이마저도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낄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절대 요소 한 가지를 간과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운이라는 것입니다. 근면함이 반드시 좋은 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근면함이 오히려 운을 가로막을 때도 있죠. 열심히 했으니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에 대해 지나치게 태만한 사람입니다.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모두 다 근면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죠. 근면함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운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실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반대로 실력도 별로고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죠.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 노력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운을 잘 알고 있느냐, 운을 잘 활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요? 조금만 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래요. 운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노력을 해도 더 크게 성공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느냐이죠. 먼 과거 신라시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유신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언니인 보이가 동생 문희에게 지난밤에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가야산 위에서 오줌을 누웠어. 그런데 오줌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가야산을 다 적시고 흘러내려 온 도성이 오줌바다에 빠졌다니까. 아휴, 꿈이지만 어찌나 부끄럽던지. 언니 보이는 꿈 얘기를 하면서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동생 문희는 꿈 얘기를 듣고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 꿈은 아주 상서로운 것으로서 이는 장차 언니가 국모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보이는 몰랐지만 문희는 이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희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꿈 재미있네. 그거 나한테 팔지 않을래? 이에 보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뭐? 꿈을 사겠다고? 정말이야? 그럼. 문희는 그 자리에서 비단 치마를 꺼내주면서 꿈을 팔라고 말했어요. 그 비단 치마는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귀한 것이어서 보이는 즉각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문희는 말했어요. 자, 꿈값으로 비단 치마를 주었으니 이제 그 꿈은 내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그 꿈 얘기를 절대로 남에게 해서는 안 돼. 알았지? 그래. 보이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동생 문희가 엉뚱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건 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후에 동생 문희는 김춘추의 아내가 되었고 김춘추는 신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희는 당연히 국모가 되었죠. 이 일이 정말로 그 꿈 때문이라면 문희는 운을 아주 싸게 산 셈이 되겠죠. 운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고 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벌거나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차차 논의해 보기로 할게요. 여기서는 운도 돈처럼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을 어떻게 버느냐는 다른 말로 하면 운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운을 번다고 표현하기로 할게요. 그래야 그 말의 뜻이 더 분명해지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운에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몹시 게으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단지 세상은 실력 외에 운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운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을 끌어오느냐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돼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운이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군자는 3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그중 첫 번째는 운명입니다. 운명이란 고맙기도 하지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죠. 운이 나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운 좋은 사람은 예를 들어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인 경우도 있습니다. 복권도 실력 있는 사람이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근면한 사람이 당첨되는 것도 아니죠.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요? 네, 맞아요. 우연입니다. 하지만 우연이란 운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주역에서 천, 즉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늘은 우연을 다스리고 땅은 필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열심히 애씁니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 봉급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한 달이 지나면 꼬박꼬박 정해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돈 버는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는 운을 벌어야 합니다. 현재는 돈이 중요하겠지만 미래는 운이 중요해요. 사실 오늘날 그만큼 돈을 벌게 된 것도 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모든 것이 운이라는 말이 아니라 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필연과 우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연은 운이 지배하죠. 필연이란 실력일 수도 있고 근면일 수도 있지만 운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무엇입니다. 2차 세계대전 영웅 패튼 장군은 총알도 피해갔다고들 말하죠. 운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운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운이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운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이 끝나면 실력이 뛰어나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운이 좋으면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나죠. 운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가 많습니다. 갑자기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운을 버는 일에만 집중할게요. 그렇다면 운은 어떻게 벌까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운을 벌 수 없습니다. 운을 벌 수 있는 절대적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그뿐입니다. 운이란 그것을 벌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벌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즉, 이제부터 나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운도 벌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절대로 따지지 마세요.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나는 운을 벌겠다고요. 운이여, 내게 좀 와주세요 라고 천지신명께 빌어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운을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만 하늘에 운을 필 수 있어요. 나는 잘났으니 하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해요. 주역에 천택리라는 괴상이 있는데요. 이 괴상은 하늘 앞에 자신을 겸허하고 경건하게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 아래 연못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늘 앞에 활짝 열어 보임으로써 행운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면도 좋고 실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운을 좋게 하려는 마음가짐도 함께 더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뚜렷한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현재 불행한 사람이라면 실력보다는 운에 기대야 합니다. 이는 게으른 생각이 아닙니다. 실력은 항상 발휘해야 하는 것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실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운이 필요하니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면서 운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운이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운을 이끌어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재수 나쁜 짓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재수 나쁜 짓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가 볼게요. 근면이나 실력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실력과 근면은 누구나 가진 거예요. 나에게는 실력 외에도 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운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스스로가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글씨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운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늘입니다. 하늘이라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아닙니다.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그보다 더 먼 곳에 있습니다. 우주 끝보다 더 먼 곳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을 보내주는 하늘은 다른 차원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운은 모든 곳에서 옵니다. 하지만 주로 오는 방향은 따로 있죠. 그것을 알아야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운이란 밖에서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겠죠. 보통 사람의 삶을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휴일에는 외부에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오로지 집구석에서 혼자만의 행복을 누리죠. 이유는 뻔합니다. 직장에서 할 만큼 했으니 일이 끝나면 오로지 집에서 쉬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건 마냥 귀찮고 피곤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끝나면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쌩안이 사라지죠. 이 사람은 퇴근 시간을 보기 위해 시계는 들여다봐도 바로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 자식뿐이죠. 눈앞에 황소가 지나가도 모를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운을 벌 시간조차 없습니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입니다. 운은 바람과도 같아요. 바람은 탁 트인 곳, 멀고 먼 바깥에서부터 불어옵니다. 바람이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운도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은 넓은 곳에서 만들어져 막힌 곳으로 찾아와 시원함을 제공하죠. 운도 밖에서 만들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몰고 올 수도 있고요. 가령 남편이 바깥에서 운을 만들어서 몰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절없이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은 침체된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이죠. 운을 벌기 위해서는 운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안이 아니고 밖이에요. 집안에서 주문을 외운다거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운이란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를 흔들어서 따듯 직접 올라가서 손으로 따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운이 밖에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밖이란 곧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출퇴근 시 자주 눈에 띄는 동네 사람에게도 열심히 인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 선후배, 스승 등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자주 해야 합니다. 전화비 아끼지 말고 계속 전화하세요. 때로는 만나러 찾아가세요. 인생은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내게 당장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발전하는 법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움츠려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란 밖으로 향하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운이란 바람처럼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바람이 오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면 돼요.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많이 쉬면 뒤처지는 법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봄에 씨앗을 심어야겠죠. 그래야 가을에 수확할 테니까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을 심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확할 것이 없죠. 주역에는 지풍승이라는 괴상이 있는데요. 이는 행운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전진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술의 달인인 이소룡은 이 괴상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는 몸속에 항상 활력이 깃들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해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인생은 먼 곳으로부터 운을 오게 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어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이 오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늘 아래 최고의 복은 당연 사람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강한 사람도 인복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인생 자체가 항상 불만스럽습니다. 반면 심하게 불행한 사람이라도 인복만 있으면 그의 인생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정해집니다.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불행해지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복해지죠. 사실 인생의 큰 승부는 인복으로 결판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수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카리스마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카리스마는 멋지고 강렬한 사람입니다. 멋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강하기만 해서도 안 되죠. 반드시 멋지고 강해야만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떠냐고요?
인복은 카리스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척 매력적이고 아주 강하다는 뜻인데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매력과 강인함, 인복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매력은 어떻게 가꿀까요? 얼굴이 예뻐야 할까요? 키가 커야 할까요? 돈이 많아야 할까요? 옷을 잘 입어야 할까요? 노래를 잘해야 할까요? 술을 잘 마셔야 할까요? 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부 틀렸어요. 매력은 바로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네, 목소리요. 목소리는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훌륭하면 매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목소리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들어있죠. 긴 얘기할 것 없이 좋은 목소리를 내면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인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말일까요?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탁 트인 목소리, 맑은 목소리, 악기처럼 잘 울리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입니다. 사실 목소리를 위대하게 낸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오른 사람은 목소리도 바뀝니다. 목소리에 인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독자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는 계속 연습해서 고쳐 나가면 됩니다. 가급적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고쳐야 하죠. 성악가의 지도를 받거나 전문 트레이닝 기관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신경을 쓰셔야 해요. 적어도 듣기 싫게 꾀꾀거리는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도 신경을 쓰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너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졌어 라는 말도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목소리를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잠시 목소리를 내어보세요.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도록 하세요. 목소리에 리듬을 주거나 아름다운 단어를 발음하면 더욱 좋습니다. 게다가 밝고 친절한 표정까지 지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 자체입니다. 눈빛보다는 목소리에 영혼의 힘이 더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목소리입니다. 머지않아 죽을 사람, 곧 실패할 사람은 목소리가 변합니다.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반드시 목소리가 남다를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고 사랑을 쟁취하는 것도 목소리 때문입니다. 유독 진급이 빠른 사람은 목소리가 좋을 확률이 많습니다. 한의학 이론에 의하면 목소리는 신장에서 나오는데요. 물론 폐에서도 나오지만 진정으로 매력 있는 목소리는 신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곧 저음을 떠나서 매력 있는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목소리가 훌륭하면 인복이 쌓이는 건 역시 멀지 않은 일이죠. 물론 좋은 목소리를 개발했다면
이를 남들에게 열심히 들려줘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훌륭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남편 혹은 아내에게, 부모님이나 자식에게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셔야 해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했죠. 이 말은 말의 내용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죠. 목소리 전문가들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무수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도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주변에 끌어모으고 싶다면 목소리의 도를 터득해야 합니다. 사실 운이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싸고 도는 아주 흔한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지 못해요. 왜일까요?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데 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벼운 운에 국한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거대한 운은 당연히 잡기가 어렵죠. 하지만 작은 운은 수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운명을 개척하는 하나의 공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은 운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운이란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므로 작은 운을 계속 모으면 됩니다. 운을 끌어오는 방법이 많듯이 운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볼게요. 그것은 바로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떤 버릇을 고쳐야 할까요? 쉽게 말해 나쁜 버릇은 없애고 좋은 버릇은 발굴해서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하는 취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시면 돼요. 독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것도 좋은 습관이겠죠. 잘 키워야 합니다. 반면 길에 침 뱉기, 남의 이야기 끊기, 노크 없이 문 열기,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기,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내놓기, 약속 깨기, 무한하게 쳐다보기, 죄짓고 변명하기, 먹을 때 쩝쩝 소리내기,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기 등은 어떨까요? 이것들은 모두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니 길게 생각할 것 없이 고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버릇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애써 찾아서 습득하면 운명 개척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겸손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야식 먹지 않기, 매사에 부지런하기, 남과 다투지 않기, 웬만하면 먼저 양보하기, 효도하기, 예의 갖추기, 약자 보호하기, 돈 많이 벌기, 단정하게 걷기, 남에게 매번 얻어먹지 않기, 명랑한 얼굴로 친절 베풀기 등은 좋은 버릇입니다. 한 번에 다 갖출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느덧 귀인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귀인이죠. 사실
앞에서 말한 좋은 버릇과 나쁜 버릇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배운 것들일 거예요. 학교에서도 배웠죠. 귀인이 되기는 아주 쉽습니다. 운을 끌어오는 것도 귀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특별히 좋은 행동에 의해 큰 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습관은 운이 계속 좋아지게 만듭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큰 것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운을 소중히 기르면 이것이 나중에 큰 운을 불러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완전한 습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미 나의 운은 신분이 바뀝니다. 회사에서 진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 등급이 상향된다는 뜻이죠. 품위지수라고 해도 좋아요. 그럼 나의 품위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낮으면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높으면 반드시 좋은 운이 따르고요. 운이란 차분히 일으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씨가 아름답다는 말인데요. 아름다운 마음씨. 이는 참으로 좋은 거예요. 행운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씨이기 때문이죠. 재수없는 짓이란 결국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씨 혹은 아름다운 몸가짐을 주역의 용어로는 상서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상서로움과 아름다움은 의미상 완전히 일치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름다움이 극한에 이르면 상서롭다고 말합니다. 상서로움은 곧 운을 좋게 하는 행위입니다. 행운을 이끌어내는 행위는 결국 아름다운 행위인 것이죠.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시면 돼요. 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한 행위는 바로 명랑함과 친절입니다. 명랑함이란 내가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해요. 친절은 상대방의 기분까지 좋게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친절을 명랑하고 자상한 행위라고 정의해 둘게요. 명랑함과 친절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잘 압니다. 이것이 운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주역에는 택지체라는 괴상이 있는데요. 이 괴상은 하늘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행운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 중에 이 괴상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명랑함과 친절이 있습니다. 명랑함은 얼굴의 표정이나 목소리에 나타납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으로는 연못이라고 표현하는데 연못은 행운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한 행운을 끌어당기는 관문 역할을 하기도 해요. 택지체는 관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서로움이 비로소 나타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이럴 수만 있다면
자신의 행운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할 거예요. 보통 사람은 되게 고된 일상에 찌들어 또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표정이 늘 굳어져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귀찮죠. 밝은 표정을 짓는 것도 내키지 않아요. 특별히 좋은 일이 없으니까요. 이래서는 절대로 좋은 운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친절과 명랑함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약간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남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명랑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 자주 나서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친절을 베풀 곳이 더 없는지를 열심히 살피셔야 해요. 친절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행운의 신에게 나를 광고하는 효과도 있죠. 재수 좋은 행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생활하면서 복권을 산다면 당첨될 확률은 10,000배나 더 높아질 거예요. 명랑함과 친절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에너지의 1000분의 1만 써도 나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곳에는 행운도 찾아오기 마련이겠죠. 좋은 동지와 자신을 이끌어주는 선배는 물론 좋은 배필도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꽃보다 아름다움으로써 세상의 모든 행운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승우 작가님의 돈보다 운을 벌어라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주역에 관해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주역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쯤 정말 흥미롭게 읽었었는데요. 작가님의 문체도 시원스럽고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들을 주역과 통합해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주역에 관심이 있거나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한 번쯤 꼭 참고해 볼 만한 책입니다. 오늘의 내용 기억하시죠? 먼저 운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예쁜 목소리로 명랑하며 밝게 오늘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